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영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 결과와 미래 전략에 대해 오늘 깊이 파고들 교육 전문가입니다. 자, 1등급 비율 3.11%. 와, 이 숫자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번 수능 영어는요, 정말 명확한 경고등을 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좀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열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6학년도 수능 영어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볼게요. 1등급 비율이 단 3.11%에 그쳤다는 건 이건 뭐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어려운 그야말로 불수능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문은 읽을만 했는데 선택지가 극도로 까다로웠다고 다들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쉽게 술술 읽히는 것 같지만 막상 정답을 고르기는 어려운 마치 잘 아는 길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능 영어의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요? 제가 한 4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논리 구조의 강화입니다.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같은 이런 고난도 문항들이요. 단순 해석이 아니라 글 전체의 논리적인 뼈대를 완전히 꿰뚫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선택지의 미세화예요. 정답하고 오답의 경계가 너무 희미해져서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감으로 푸는 학생들은 정말 속수마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오답률이 70%, 80% 육박하는 문항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고요. EBS 연계율은 55.6%였지만 아시다시피 소재만 가져오는 간접 연계 방식이라서 암기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영역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듣기 17문항은 비교적 평이했어요. 근데 진짜 승부처는 읽기 28문항이었습니다. 특히 오답률 탑7 문항을 보면요. 공통된 필패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연결사 같은 단순 단서에 의존하다가 전체 맥락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철학, 과학 같은 좀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 그냥 지문에 압도당하는 경우입니다. 평가원은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근거는 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해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능적으로 까다로워진 수능 영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아니, 이게 왜 수능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냐고요? 첫째, 어휘력의 질적 확장이 가능해져요. 수능에 등장하는 학술적인 어휘나 그 미묘한 뉘앙스를 문맥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둘째는 긴 글에 대한 독해 체력이 길러집니다. 생각해보세요. 45분 안에 28개 지문을 돌파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독해 속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논리적 사고력이 강화됩니다. 잘 쓰인 원서라는 건 그 자체가 완벽한 논리 구조의 교과서거든요. 이걸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글의 흐름을 예측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 원서 읽기의 효과는 단지 수능 점수 향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어 실력 전체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 수능, 토익 모든 시험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전이 효과부터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면서 회화 능력 형상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 흥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부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지겨운 문제풀이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겁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서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어 공부 방법은 과연 이렇게 변화된 수능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